안녕하세요. 혼이들 파파입니다. 오늘은 5월 19일 일요일입니다. 새벽부터 와가지고 오늘은 뭐 한 두 가지 정도 일을 생각하고 왔습니다. 첫 번째는 불을 좀 뽑아주자. 그런데 한 시간 정도 불은 뽑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포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풀을 뽑기보다는 최대한 그 제초 매트를 구입해 가지고 좀 까는 게 그래도 최선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그 민트 목욕을 좀 시켜줬습니다. 바깥에서 수돗물로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날이 좀 그렇고 온수로 화장실에서 올해 첫 목욕을 시켰습니다. 그 샴푸가 한 3분의 1 정도를 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드라이로 좀 말려주고 이렇게 좀 약간은 젖어 있지만은 좀 지나면 이게 다 마를 것 같습니다. 뭐 감기나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좀 예뻐졌나 모르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셀프 건축이라든지 직영 건축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셀프 건축이라는 것은 정말 이제 특별한 어떤 재주를 가지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 이제 공정을 하는 걸 말하는 건데, 이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직영 건축인데, 직영이라는 것은 어떤 시공사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 가지고 일을 시키는 걸 말합니다. 우리가 전원주택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도급을 주는 직영 형태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뭐 토탈 금액이 얼마다, 실질적인 것은 이렇게 도급을 주는데 형식이나 이제 대외적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주 직영이다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. 나중에 건축을 하고 나서 거의 모든 책임은 이제 건축주가 좀 져야 되는 것이죠. 그런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직영 건축에 관한 어떤 구독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어떤 채널은 10만 명이 넘는 것 같고, 또 이제 제가 가끔 보는 이제 채널 같은 경우도 이제 몇만 명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. 그 정도로 건축비를 좀 아끼기 위해 가지고 직영 건축을 준비하시는 예비 건축주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예비 건축주분들께서 유튜브로 1년, 2년, 3년 공부하고,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간접 체험을 한다 그래가지고 순수한 의미였던 직영 건축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. 건축주가 각 공정의 작업자를 구하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일을 시키는 이런 순수한 어떤 의미의 직영 건축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.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집이 마무리됐다 하더라도 그 건축 과정에서 본인이 좀 빠뜨렸다든지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집에 사는 동안에 평생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. 뭐 후회도 많이 남고 이렇게 마음에 짐을 좀 담아두고 좀 사셔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좀 부담이 좀 아마 평생 아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권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뭐 건축 뭐 컨설턴트라고 해야 되겠습니까? 이런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아 가지고
그리고 뭐 은퇴하셔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남으신 분은 이분하고 이제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각 공정의 어떤 작업자를 구해가지고 순수한 의미에서의 어떤 직영 건축을 하는 게 좀 실패할 가능성을 많이 줄이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이제 돈은 이제 추가적으로 나가겠죠. 요즘 이제 작업자들이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은 25만 원 정도는 이제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 방문할 때마다 그에 이제 수반하는 비용은 이제 분명히 들 것입니다. 하지만은 그 돈 이상의 어, 건축을 할 수가 있고 실패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은 좀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뭐 1년, 2년, 3년 영상을 보고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읽고 한다 그러지만은 반드시 이렇게 제 생각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입찰을 받고 나서 현장에 투입되는 기술자가 보통 3명은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한 50억 이상 정도 되는 어떤 공사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. 첫 번째가 이제 현장 소장이라고 말하는 거죠. 현장 소장은 정확하게 이제 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또는 이제 그 하도급 업체가 있는 경우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이렇게 부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품질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요즘 이슈가 되는 안전관리자 이 세 명은 반드시 현장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두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품질 관리자를 왜 두겠습니까? 그 정도로 이런 전문가의 어떤 관리가 없다 그러면 어떤 부실 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거기에다가 보완책으로 감리까지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? 또 감리하고의 협의라든지 허락을 받고 나서 이렇게 또 공사를 진행해야 되고 강급 같은 경우는 또 감독청에서 또 수시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. 그래서 2중, 3중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어떤 건축물의 그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한 번도 건축을 해보지 못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이리저리 현장을 몇 번 쫓아다니면서 직접 봤다 그래가지고 조금은 이제 표현은 그렇지만은 무모하게 직영 건축을 한다는 것은 많이 위험합니다. 저는 절대 권하지 않고 주변에 이렇게 도움을 구할 만한 기술자, 수시로 올 수 있는 기술자, 그리고 기초부터 마감까지 모든 공정을 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, 좀 돈이 들더라도 그런 분이 이렇게 어,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는 어떤 가정하에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. 그래서 근로자를 직접 구해보고 한번 얘기도 나눠보면서 이분이 믿을 수 있는가 또 판단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뭐 기초 콘크리트부터 해가지고 뭐 목수 공정마다 다르겠지만은 이제 또는 이제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제 경량 철골조 같은 경우라 그러면 금속 작업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런 분들 그리고 판넬 시공이라든지 그리고 내장 목수라든지 설비 뭐 전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뭐 크게 작업자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많은 어떤 공정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. 그러고 나서 직영 건축을 하기를 권합니다. 그러면 품질도 높이면서 또 그와 더불어 건축비도 낮추고 그리고 자재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결론은
유튜브를 통한 공부를 통해서 무모하게 직영 건축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하나의 뭐 건축 컨설턴트라든지 이런 분을 알아봐 가지고 도움을 꼭 이렇게 청하시기를 제가 권유드립니다. 이 정도 말씀드렸습니다.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는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영상에서 제가 한 10분 남짓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그 이상은 이제 좀 설명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제가 어제 토요일도 쉬는 날이라서 왔습니다. 요즘 우리가 셀렉스가 너무 흔해가지고 저 담벼락 밑에 삽목을 이렇게 제가 키워놨는데 이게 좀 살았습니다. 그래도 햇볕이 하루 종일 들지 않아 가지고 화분에 옮기고 이렇게 어제 셀렉스를 이렇게 옮겨 놨습니다.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잡초는 이제 포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반송이 걱정입니다. 옮겨 심은 게, 자, 끝에 순이 이렇게 벌겋고 노랗게 변해가지고 아직까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지 않습니다. 옆에 거하고 많은 비교가 되죠. 배수가 안 되는 땅에, 그리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비가 오는 바람에 아마 습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자, 우리 그 민터 한번 인사 더 시켜드리고, 자, 저는 오늘의 일은 좀 끝난 것 같습니다. 목욕을 할 때 얘가 생각보다는 이렇게 문을 닫아두고 하니까 차분하게 그렇게 발품도 안 치고 목욕을 좀 잘 시킨 것 같습니다. 자, 어떻습니까? 깨끗하고 좀 많이 이뻐졌죠? 자, 민터 인사 한번 해. 인사 한번 해. 그러면 한 주, 자, 내일 월요일입니다. 한 주 편안하게, 그리고 이런저런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의도적으로 좀 행복하다,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게 정말 감사하다, 이런 마음으로 한 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